단 한 대밖에 없는 자전거가 되지 않을까. 휠 금액이 410만 원. 이 느낌이 이런 느낌이구나. 야, 이런 자전거를 제가 갖게 될 줄은 뭐 생각을 못 해봤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유지태 메모리의 유지태입니다. 드디어 1만 명이 됐습니다. 야, 이게 열심히 꾸준히 하다 보면 이렇게 뭐 되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성원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제 인생 자전거가 될 것 같아요. 인생 자전거를 좀 맞추러 왔습니다. 뭐 자전거가 벌써 지금 뭐 4대나 있는데 뭘 또 필요한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올라운드 자전거가 아니라 앞으로 쏘는 스프린터 자전거라서 올라운드 자전거가 하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자전거를 계속 보던 중에 단 한 대밖에 없는 자전거를 맞추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가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제가 좀 새로운 자전거를 소개해 받으려고 맞추려고 왔습니다. 따로 찾으시는 성향의 자전거가 있으신 건가요? 기존의 자전거와는 조금 다른 좀 맞춤형 자전거, 맞춤형 자전거. 네, 커스터마이즈 자전거가 많이들 선호하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요즘에는 정형화된 자전거보다는 좀 자전거 타셨던 분들은 나만의 자전거를 좀 갖고 싶어 하는 게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그것 때문에 이번에 캐논데일이 아닌 그러니까요. 이제 이번에 막 새로 그러니까요. 출시한 엠비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밀리 그러니까요. 프레임셋을 밀리. 소개를 맞습니다. 밀리라고 합니다. 네, 밀리. 네. 밀리 프레임. 완전 설레는데요, 제가. 이게, 진짜, 이게 모르긴 몰라도 한국에서는 단 한 대밖에 없는 자전거가 되지 않을까. 침이 꼴깍 넘어갑니다. 어떤 자전거인지 한번 보시죠. 네, 이쪽으로 한번 네. 가보시죠. 네. 이게 새로 와. 해놓은 이게 진열되어 있는데요. 밀리 자전거, MB사에서 네. 나온 밀리 자전거의 프레임. 맞습니다. 야, 이 카본이겠죠? 그렇죠. 카본 프레임에 몇 킬로입니까, 이게? 이거는 사실 지금 자체적인 프레임 제어는 네. 사이즈마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건 없고요. 그래요? 프레임이 이번에 막 새로 나온 거지 네. 휠셋과 이런 컴포넌트들은 기존에 다 나와 똑같은 있던 거잖아요. 더군다나 이제 그 DI2 호환되게끔 DI2, 네네 예. 맞습니다. MB에서 만든 이 프레임이 공격적이네요. 이게 사실 전 올라운드 자전거를 좀 만들고 싶어가지고 맞추려고 했는데 올라운드 자전거는 약간 이렇게 좀 사선 누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 밀리라는 프레임을 조립을 해서 타보신 분들은 하나같이 얘기를 하는 게 페달링을 하거나 오르막을 주파할 때 굉장히 편하고 좀 더 공격적으로 탈 수가 있는데 반대로 이 앞쪽에 이 핸들 쪽 높이 있죠? 이 정확하게는 헤드튜브라고 하는데 이제 요 부분이 헤드튜브입니다. 네. 이 헤드튜브 쪽이 타사의 동일한 장르의 이 프레임셋보다 조금 더 길이가 높은 편이기는 해요. 이 길이가 높아짐으로 인해서 좀 더 편하게 타시기에는 또 좋을 수가 있어요. 네. 올라운드 쪽 자전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반대로 이런 성향의 프레임을 좀 더 선호하시기는 합니다. 네. 공격적으로 타고 싶을 때는 공격적으로 탈 수가 있고 반대로 내가 편하게 타고자 할 때는 이 세팅값을 HOA를 길게 높여서 공격적으로 탄다는 건 이제 스프린트를 맞습니다. 할 때는 네. 거고 네. 이제 올라운드 자전거를 네 맞습니다. 올라운드 자전거들은요 아무래도 동일한 프레임을 놓고 가도요 지오메트리 값이 앞이 좀 더 높게 돼 있어요. 네. 설계가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산을 탈 때 좋은 거죠. 그쵸. 무게중심이. 그리고 좀 중장거리 탈 때도 좀 더 네. 용이하고 그래서 네. 좀 편하고 중장거리 많이 타시고 네. 하시는 분들은 이 스페이서라고 하죠. 네. 이 스페이서 개수를 조금 더 씁니다. 네. 저는 킬도 크고 네. 적어도 40km를 타야 되니까. 네. 사실 많이 타시는. 40km 정도면은요, 뭐 철인을 하시다 네. 보면은 뭐 러닝도 하시고 뭐 수영도 맞아요, 하시고 맞아요. 하잖아요. 맞아요. 뭐 그거에 따른 체력 안배 네. 때문에라고 한다고 하면은 오히려 이 스페이서를 네. 조금 더 개수를 추가해서 네. 앞을 조금 더 높여서 그렇군요. 타셔도 상관없어요. 네. 제가 일단 올라운드 자전거로 네. 이제 맞추려고 하니까 이 휠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죠. 네. 휠을 몇 미리를
제가 쓰는 게 좋을까요? 네, 여기 있는 게 4.5로 돼 있고요. 4.5. 네. 4.5. 여기 딱 좋네요. 이 4.5. MB 4.5와 6.7은 말 그대로 이 프로파일 높이만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어필도 어필이지만 평지에서도 좀 더 높은 속도로 유지가 가능하고요. 유지가 가능하고. 네네. 무슨 원리죠? 아무래도요, 이 밸런스를 잡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제 기존에 쓰셨던 뭐 60mm대라든지 80mm 휠 같은 경우는 무거워요. 조금 무게도 무게지만 네. 이 높이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평지에서 항속 유지 능력은 좋아질 수는 있지만 오르막에서는 조금 많이 힘들 힘들어요. 거예요. 네. 네, 그것 때문에 지금 쓰시는 6점대보다 조금 더 낮은 프로파일, 네. 여기 있는 이 MB 4.5로 네. 하시는 게 오르막에서도 좀 더 이점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요. 평지에서도 이 정도 높이면은 충분히 항속 유지 능력이 보존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어필 훈련을 많이 해야 돼요. 네. 제가 일단 몸 자체가 스프린트에 유리한 몸이고요. 네네네. 정말 어필하면은 정말 최악. 그래도 조금 이 휠이라도 네. 4.5mm 휠을 제가 사용을 하면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 제가 봤을 때는 올라오는 오르막도 네. 오르막이지만 평지에서 속도를 내는 것도 꽤 좋아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한 번 떨어진 걸 경험을 하면 정말 질 수 없다. 떨어지면 안 된다. 맞습니다. 죽기 살기로 붙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것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밸런스를 잡은 게 이 4.5로 4.5. 추천을 드린 거고요. 네네. 저는 4.5가 맞겠네요. 가장 중요한 거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네. SES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현재 휠 금액이 410만 원에 되고 있습니다. 이 자전거 세계가 이래요. 한 번 빠지면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밀리, MB에서 나온 밀리 자전거를 맞추기로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구동계는 어떤 걸 이제 사용하게 됐어요? 구동계는 듀라에이스 DI2. 네. 아까 얘기했던 시마노사의 네. 가장 최상급 네. 라인인데 일단 그 전에 네.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앞쪽에 제가 말을 해놨습니다. 예. 일단은 한번 앉으셔가지고요. 예. 이거는 저희가 테스트를 해볼 테스트요? 수 있게끔 네. 만들어놨어요. 지금 이거 사이즈가 너무 작은데요, 저한테? 단순히 변속감만 네. 느껴보시면 돼서요. 어메. 그 다음에요? 이 느낌 그대로 이 안쪽으로 들어가 보시면은 시마노 DI2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이 부스도 설치가 되어 있고 그러면 이 느낌이 이런 느낌이구나. 그냥 기본적으로 울테그라 DI2와의 차이는 가장 큰 거는 마감과 무게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울테그라 DI2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마감이 좀 다르다고 했잖아요. 울테그라 DI2는 이게 좀 많이 러프해요. 무광으로 되어 있고 기본으로. 무광, 예, 네. 듀라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유광에다가 따로 코팅 처리까지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좀 더 변질이 안 되겠네. 고급스러운 느낌도 많이 추구하고 있고요. DI2가. 고급스러운 느낌. 사실 이전부터도 울테그라와 듀라이스의 차등을 주는 부분이 무게도 있지만 이 마감 자체가 달랐어요. 네, 외형이 좀 훨씬 더 고급스럽다. 네네, 맞습니다. 평생 제가 쓰는 자전거니까 그래도 듀라이스 달까봐요. 네네. 듀라이스. 파워미터, 이제 페달형 파워미터가 두 가지가 있는데 가민 파워미터, 네. 벡터가 있고 그리고 아시오마 이 파워미터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아시오마 파워미터를 좀 선호하는 편이에요. 확실히 가민도 물론 굉장히 훌륭한 제품이긴 한데요. 네, 금액대도 조금 더 저렴하고 맞아요. 그리고 일단 잔고장도 훨씬 높고요. 훨씬 낫고. 네. 네, 그러면 이제 다 끝났네요. 네. 이제 신발 혹시 지금 사이즈가 저는 275. 275요? 네. 나는 42 정도 신으면 되지 않나? 네. 이게 맞는데. 이 사이즈 네. 괜찮으세요? 이게 맞죠. 그럼 괜찮으세요? 밟을 괜찮아요. 괜찮으세요? 네. 그럼 완벽하게 다 끝났네요. 그럼 피팅을 좀 네.
해야 되겠죠? 일단은 예. 기본적으로 처음에 네. 키랑 인심 길이를 먼저 한번 측정해 볼 거예요. 네네. 키가 정말 크시네요. 아, 188.5 네. 인심 재는 건데요. 네. 손으로 잡고 당기시면 돼요. 끝까지. 어? 네. 90 정도로 일단 잡아놓겠습니다. 이대로 해놓으시고. 자, 이제 한번 오픈을 좀 해볼까요? 우와. 야, 이 사진을 좀 찍어놔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오케이, 됐어. 네, 오픈시. 오픈시. 야, 회색이네, 이거는. 와. 야. 프레임까지 이제 내 손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멋있게 만들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야, 내가 이런 자전거를 제가 갖게 될 줄은 뭐 생각을 못 해봤는데, 완성차는 다음 편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 구독자 1만 명 정말 의미 있는 숫자가 달성이 됐는데요. 너무나 감사드리고 그만큼 좋은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에 시즌2 뭐라고 해야 돼? 파트 2라고 해야 돼? 아무튼 2편에서 만나겠습니다. 여기까지 유스템 영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궁금한 게 네. 그 6에보하고 네. 캐드하고 지오메트리가 똑같잖아요. 그러면 승차감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다르죠. 정말 알루미늄과 카본은 애초에 들어가는 소재가 다르다 보니까 느낌 자체도 아예 달라져. 알루미늄 프레임이 스포츠카를 타는 느낌이라고 하면은 카본 프레임은 약간 카본 스포츠카 아니에요? 스포츠 세단이 되는 거죠. 아, 그래요? 네. 아, 승차감이? 네, 맞습니다. 뭐 아우디 S8 정도 되는 거군요. 네. 네, 그럴 수 있겠네요. 참 부질없는 짓이에요. 참 진짜 부질없는 짓을 남자들은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